봐요. 우리가 집합이라는 게 자유롭다고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가 모으면 돼요. 아무거나 막 갖다 모으면 돼. 내가 정의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정의를 내가 아무렇게나 막 해도 괜찮거든. 내가 AK라는 집합을 앞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X바 X는 K의 양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2 그러면 2의 배수를 다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2, 4, 6, 8 이렇게 계속 가는 이런 집합이 있다고. 그 다음 A3 그러면 3의 배수를 다 쓰는 거야. 그래서 3, 6, 9 이렇게 가는 집합을 다 쓰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 거야. 그러면 A2와 A3의 교집합이라는 게 뭘까? 해석을 해봐요. 그럼 A2라는 게 2의 양의 배수, 2의 양의 배수를 다 모으고 A3는 3의 양의 배수, 3의 양의 배수를 다 모아서 공통 찾아봐. 그럼 2의 양의 배수이면서 3의 양의 배수인 거 다 찾아봐. 이거네, 그죠? 그럼 무슨 배수가 돼? 공배수가 되지, 그지? 우리가 중1 때부터 배우잖아. 공배수 어떻게 찾았지? 공배수? 그럼 우선 무슨 배수를 먼저 찾아? 최소 공배수 기억나?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아서 그거의 배수가 답이다, 그죠? 기억나죠? 기억나지? 그러면 내가 지금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걸 다 찾아보면 결과적으로 얼마의 배수가 돼? 6의 배수가 되네, 그죠?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네, 그죠? 되나요? 이해하냐? 이해? 마찬가지로 2의 배수와 4의 배수 공통을 찾아봐요.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2의 배수와 4의 배수. 4의 배수 모르겠으면 써봐요. 그럼 4의 배수 쭉 쓰면 4, 8, 12 이렇게 쭉 가는 이런 배수. 그럼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다 찾아봐요. 뭐 나와요? 4의 배수가 나오겠네, 그죠? 됐나요? 이해하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 배수 집합을 갖고서 연산을 해보는 거야. 교집합도 해보고 합집합도 해보자. 합집합도. 그럼 뭐 나올까? 팔라 하면 안 돼. 2의 배수 다 모아. 4의 배수 다 모아. 둘이 다 모아. 그럼 뭐가 나와? 2의 배수가 나오죠? 이것과 이거 다 모으면 그냥 이거잖아. 이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 그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알겠냐? 응?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얘 뭘까?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다 모아요. 얘 뭘까? 여기 뭘까? 없어요.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뭔지 알겠어? 얘하고 얘의 차이는요, 얘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서로 배수 관계이면 더 작은 거 쓰는 거야, 그냥. 그죠? 근데 배수 관계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쓸 수는 없어. 대신에 얘를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쓸 수는 있어. 뭘까? 딱히 안 떠오르죠? 이겁니다, 그냥. 1의 배수, 자연수, 그냥. 자연수. 자연수 안으로 다 들어오죠? 이거 두 개 다 모으면. 이해돼? 조금 더 확장해볼까? 얘는 알 거야, 그죠?
A 얼마? 이해됩니까? 얘가 배수관계가 아니면 같다를 쓸 수 없어. 같다를 쓸 수 없어. 대신에 얘는 쓸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뭔 숫자를 쓸 수 있을까? 물론 1 써도 돼요. 그죠? 1의 배수 안에 다 들어오잖아. 그죠? 뭐 써도 돼요. 느낌 와요? 뭘 쓰고 있는지 알겠어? 두 수의 무슨 수? 최대공할수. 됐나요? 이해합니까? 그 최대공할수의 배수들 안으로 다 들어와요. 얘가. 됩니까? 돼? 물론 이 최대공할수의 약수들 다 써도 괜찮아요. 2 써도 되고 1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포함관계 써놓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는 뭘까요? 그럼 여러분이 쓸 수 있겠네. 그죠?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쓸 수 있어야 돼. 이걸 우리는 배수집합이라고 불러요. 뭐 그냥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자, 배수집합을 만들었으면 뭐도 하고 싶잖아. 그죠? 뭐도 하고 싶지 않냐? 배수가 나오면 자동으로 뭐도 하고 싶잖아. BK 뭐도 하고 싶어요. 배수 말고 무슨 수? 무슨 수? 무슨 수요? 얘 하고 싶지 않냐? 배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약수도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약수. 똑같게 써. 똑같아. B2 그러면 2의 약수, 2의 약수. 1, 2만 쓰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됩니까? 자, B3 그러면 3의 약수. 1, 3만 쓰면 되겠네. B4 그러면 4의 약수. 1, 2, 4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됩니까? 약수집합을 쓸 수 있어요. 약수집합도 약수집합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A2 그리고 B2 그리고 B4 이렇게 해볼까? 2의 약수이면서 그리고 4의 약수인 거 다 모아봐. 그럼 뭐 나와요? 2의 약수이면서 4의 약수인 거 다 모아봐. 그럼 뭐 나와요? 이해됩니까? 얘하고 얘 공통 찾아보면 1, 2가 나오잖아. 1, 2가 이거잖아 지금. 그죠? 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써봐요. 써보면서 느껴보라고. 알았죠? 자, 요 약수 구하면 이거다. 당연하네. 그죠? 3하고 B4 할까? 그럼 이거 약수는 뭐 나올까요? 두 개에 공통되는 거는 1밖에 없잖아. 그죠? 그지? 뭘 쓰고 있는지 알겠어? 두 수에 무슨 수를 쓰고 있어? 최대원수. 이해합니까? 최대원수 쓰고 있죠? 그지? 공통인 약수 쓰는 거니까 최대원수 쓰는 거네. 됐니? 자, 교집합 알겠어요. 교집합. 그러면 합집합 한번 찾아볼까? 합집합. B2 합집합. B4. 얘는 뭐 나올까요? 합집합 찾으면 느낌 와요? 응? 느낌 와? 응? 그러면 B3 합집합 B4 얘는 아까하고 똑같아. B 얼마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이것도.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배수관계일 때는 쓸 수 있어요. 얘네가 배수관계일 때는 쓸 수 있어. 근데 배수관계가 아니면 쓸 수 없어요. 돼요? 대신에 포함관계는 쓸 수 있어요. 포함관계는 쓸 수 있어. 요 두 개를 포함관계로 쓸 수 있어. 그럼 여기다 뭐 쓸 수 있다고요? 느껴봐요. 또. 뭐 써요? 여기다 뭐 써요? 여기다 뭐 써요? 뭘 쓰면 좋을까? 나와? 나와? 무슨 수 쓰고 있는지 알겠어?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 쓰고 있다고. 최소공배수. 그러니까 배수집합과 약수집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둘이. 잘 보면.
됐냐? 이해하니? 어렵냐? 말 좀 해줘. 아니, 반응을 좀 보여야. 어렵냐? 더 나가면 안 되냐? 어? 더 나가면 안 돼?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고요. 맘대로 만들어도 돼요. 맘대로 만들어도.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양해야, 양해. K하고 서로소인수. 서로소가 뭔지 알죠? 집합에서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 지금 여기는 자연수야. X라는 게 숫자를 쭉 쓰는 거야. 쭉 쓰는 숫자 중에서 서로소. 그러면 정의가 뭐라고? 최대 공약수가 1만 나오는 수. 그치?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예를 들어서 C2. 그러면 2하고 서로소야 되니까 2하고 공통인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 그러려면 무슨 수가 되면 돼? 무슨 수가 되면 돼? 1도 돼요. 그죠? 또 3도 돼요. 또 5도 돼요. 또 무슨 수가 되면 돼? 홀수가 되면 돼. 그죠? 그지? 2라는 인수를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럼 홀수가 되면 돼. 그지? 이해합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C3 그러면 C3는요? C3는 3이라는 인수를 가지면 안 돼. 그죠? 3이라는 인수를 가지면 안 돼. 그럼 될 수 있는 건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 안 되고 4, 5, 6 안 되고 7.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돼요?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다 지우세요라는 소리네. 그죠? 그러면 얘를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지우세요니까 3의 배수? 배수집합? 이런 형태로 고쳐도 되겠네? 되냐? 이해하냐?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얘네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성을 갖고 놀고 만들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이해됩니까? 되나요? 자, 4하고 서로소인 거 찾아볼까? 4하고 서로소인 거? 뭐 나와요? 1도 있어요? 2는 안 되죠? 2하고 4는 서로소가 아니야. 3도 있어요? 4는 안 돼요. 그죠? 5도 있어요? 6은 안 돼요. 그죠? 또 7도 있어요? 느낌 와요? 그냥 얘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아?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4하고 서로소라는 소리는 4가 가지고 있는 인수가 2니까 2를 가지면 안 돼. 그럼 2를 가지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그냥 자연수 중에서 홀수만 쓰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네. 그지? 이해하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C4나 C8이나 C16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죠? 이해돼? 전부 다 소인수분해 해보면 2밖에 없어요. 인수가. 그죠? 그럼 2를 가지면 안 돼요 라는 말이니까 어차피 이 표현은 다 같은 말이라고. 됐나요? 이해하냐? 졸면 안 돼야. 그러니까 C6 그러면 얘는 소인수가 2하고 3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지? C6 그러면 소인수가 2하고 3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안 돼요. 그죠? 2의 배수 안 돼요. 2의 배수 안 돼요. 2의 배수도 안 되고 그리고가 아니라 합집합이죠. 합집합. 3의 배수도 안 돼요.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어. 그죠? 2 또는 3의 배수 다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야 6하고 서로소야. 그 소리야. 그죠? 근데 얘를 생각을 해봐.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2하고 3이라는 소인수만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C12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소인수가 2하고 3밖에 없어. 이해합니까? 얼마든지 숫자를 막 바꿔도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소의 의미는 소인수가 중요한 거예요. 소인수.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하라는 소리야. 되냐? 이해? 알겠죠? 알겠죠? 되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를 봐보면 알겠지만
막 섞여서 나옵니다. 섞여서. 이게 배수집합, 약수집합, 서로소집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별거 없어요. 뭐 이런 것만 있으니까 아니요.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A 연산 B. 얘를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도 불러요. 뭐 대칭 차집합이라고도 부르는데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자, 얘 그림을 그려보면 A 차집합 B라는 건 순수한 A, B 차집합 A라는 건 순수한 B. 이 표현이 이거야. 됐나요? 이해하냐? 물론 이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해도 같은 말이에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고치는 거 앞에서 배웠잖아. 그죠? 그지? 물론 얘를 이 그림 잘 봐보면 그냥 전체에서 가운데 없앤 거잖아. 그죠? 그지? 그럼 전체라는 게 A 합집합 B에서 뭐 한 거야? A 교집합 B를 없앤 거야.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내가 정의가 이거든 이걸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생각을 아예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없앤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해합니까? 돼요? 이렇게 줘라. 졸면 안 돼. 자, 내가 정의를 한 거야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이용해서 새로운 집합을 정의했거든. 그러면 이 정의가 실제 연산이니까 어차피 이 연산이 이 연산하고 같을까요? 생각해봐요. A 대칭 차집합 B하고 B 대칭 차집합 A. 그럼 대칭 차집합의 정의라는 게 합집합에서 교집합 없애라며 두 개 합집합한 거에서 공통 찾아봐. 없애봐. 이거 두 개 합집합한 거에서 공통 없애봐. 둘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완전히 똑같아요. 그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라는 뜻이야.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해하냐? 조금만 더 연습해볼까? 이건 뭘까요,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정의를 어떻게 주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니까? 우선 합집합을 먼저 해. 그리고 나서 공통을 없애. 합집합 하면 뭐 나와요? 유니버설 셋 나오는 거 알겠어요? 전체 집합? 공통 찾으면 뭐 나와요? 공집합인 거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없애요. 뭐 나와요? 전체 집합. 됐나요? 이해하냐? 되냐? A 대칭 차집합 A는 뭐 나올까요? A하고 A의 합집합을 먼저 찾아. 합집합. 그럼 A잖아. 돼? 거기서 공통 찾으면 또 A죠. 없애봐. 얼마 나와? 이해됩니까? 되냐? 이해해? 얘 뭐 나올까요? 합집합 먼저 하라고. 합집합. 그럼 A잖아 그냥. 교집합 찾으면 공집합이지? 그럼 없애면 A죠. 되나요? 이해하냐? 얘 뭐 나올까요? 나와요? 응? 합집합하면 전체잖아. 전체. 공통 찾으면 A. 없애면 A 여집합. 그죠? 이해하냐? 뭔 말인지 알겠냐? 자, 그러면 내가 대칭 차집합의 의미를 쭉 봤으니까 이걸 섞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자.
올해가 2000 몇 년이죠? 집합이 2025개 있어요. 결과가 뭐 나올까? 반복된다는 소리야. 그죠? 2025개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죠? 하다가 보면 반복돼. 이 소리야. 그지? 그러면 하나, 두 개씩 해보면 되잖아. 얘는 뭐 나온다고 아까? 합집합 A, 교집합 A, 공집합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A 연산, A 연산, A. 그러면 이게 원래 공집합이었다고. 공집합. 그럼 얘는 뭐 나올까요? 나와요? 되냐? 그럼 A 연산 다시 또 A 연산, A 연산, A 연산, A 이렇게 4개 하면 아까 이 3개 했을 때 A였거든? 3개 했을 때 A였다고. 그럼 뭐 나와요? 느낌 와요? 2개는 공집합, 3개는 A, 4개는 공집합, 5개는 다시 A 반복되네. 그죠? 그러면 2025개 하면 A 되나요? 자기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이해해? 되냐? 별거 없고 그냥 발견적 추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A뿐만 아니라 A 연산 A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몇 개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해보라고 하나씩 아까 배운 거를. 이해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소리야. 이해됩니까? 네? 물론 정의를 이렇게 이쁘게 주면 여러분이 편하게 문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의를 이렇게 주면 애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의를 조금 꼬아서 줘. 꼬아서. 꼬아서 주거든. A 여집합에서 B 여집합을 차집합해봐요. A 여집합은 A 빼고 나머지 전부야. 거기서 B 여집합 그러면 B 여집합 그러면 B 빼고 나머지 전부야. 그걸 차집합해봐요. 그럼 뭐 나와요? A 여집합 그러면 A 빼고 나머지 전부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 보여요? 이게 A 여집합. B 여집합 그러면 B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색칠할 거니까 여기야. 여기 B 빼고 나머지 전부 색칠할 거야. 됐나요? 그럼 처음에 색칠된 부분에서 두 번째 색칠된 부분이 겹쳐지면 없애라는 소리야. 그죠? 겹쳐지면 없애. 그럼 남은 게 어디가 남아? 처음에 색칠되는 게 이거야. 이거 선 중에서야. 2줄 돼 있는 건 다 지울 거야. 되냐? 2줄 돼 있는 건 다 지울 거야. 그럼 다 지워야겠네. 여기 다 지워야겠네. 기준이 처음에 색칠된 거 부분이거든. 처음에 색칠된 부분은 원래 A 쪽에는 색칠이 안 돼 있던 거야. 그죠? 처음에 색칠된 것 중에서. 그죠? 2줄 돼 있는 건 다 지울 거야. 그럼 2줄 돼 있는 거 다 지우면 실제로 이런 모양이니까 순수한 B만 남죠. 이해되냐? 얘가 순수한 B란 소리야. 순수한 B. 됐냐? 똑같은 말로 이번에는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없앨 거야. 그러면 얘는 순수한 A가 남죠. 그지? 이해돼? 그럼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합집합하면 대칭 차집합하고 같지. 되냐? 시험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야 헷갈리지. 그지? 이해돼요? 근데 사실 이거 풀어봐요. 차집합, 교집합으로 고치면 편하잖아.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되나요? 그 다음 합집합, 뒤에도 비교집합,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하면 다시 A지. 순서 바꿔도 되죠. 그러면 이 순서 바꾸면 B, 교집합, A, 여집합이죠. 그럼 얘는 지금 B, 차집합, A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순서 바꾸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아, 이거 차집합 거치면 A, 차집합, B지. 그냥 이거죠. 이렇게 주면 편한데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러면 아, 똑같은 거지 라고 생각하시라고. 알죠? 이해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줘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다. 알았죠? 대칭차집합은 이렇게 생각해라. 알았지? 합집합에서 교집합 없애지. 이렇게 하라. 그래야 편하다. 알았지?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해? 자, 아까 교환법칙 했으니까 교환법칙 말고 이번에는 대칭차집합이 연산의 기호와 똑같아. 연산의 기호와 똑같아요. 대신에 이걸 앞에서부터 한 것과 연산의 기호가 똑같아요. 뒤에서부터 한 게 어떨까요? 라는 소리야.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지? 연산의 기호가 같아요. 가로를 앞에다 하나, 뒤에다 하나, 가로를 없애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법칙? 결합법칙 기억나요? 응? 응? 대칭차집합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집합을 3개 그려야 돼. A, B, C. 자, A 대칭차집합 B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합집합에서 공통을 없애라고. 그러면 순수한 A와 순수한 B만 그리시면 된다고. 그죠? 됐나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이렇게 색칠되는 것과 C 합집합을 하고 공통을 없애. C 합집합을 하고 공통을 없애. 그럼 두 줄 그려진 데만 지워라는 소리야. 그죠? 그지? 그럼 두 줄 그려진 데만 지우면 순수한 A와 순수한 B와 순수한 C가 남고 추가적으로 요 중간이 남죠. 한 줄이니까 이거. 한 줄이니까. 여기가 남죠. 이게 대칭차집합 3개 한 거야. 앞에 거. 됐나요? 두 번째 거 해보자. 두 번째 거. 자, A, B, C. 시험에 나와서 배가 다 하는 거야. 그럼 B하고 C 대칭차집합하면 아, 마찬가지 합집합에서 공통을 없앨 거니까 B하고 C만 남아요. 이렇게 C만. 근데 거기서 A하고 대칭차집합 할 거야. A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실제 합집합해. 그러면 빗줄 친 거, 빗금 친 거 다 된 거. 거기서 2개씩 돼 있는 건 없애. 그죠? 2개씩 돼 있는 건 없애. 됩니까? 2개씩 돼 있는 거 없애면 아, 한 줄 돼 있는 거 돼. 한 줄 돼 있는 거 이거 한 줄이야. 여기 한 줄 돼 있는 거 돼. 한 줄 돼 있는 거 돼. 한 줄 돼 있는 거 돼. 한 줄 돼 있는 거. 여기도 한 줄이네. 여기 한 줄 돼 있는 거 돼.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운데가 한 줄이잖아. 가운데가 한 줄. 가운데 한 줄. 됐나요? 그러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칭차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됐냐? 결합법칙이 성립해. 됩니까? 그러니까 가로를 앞에다 하든 뒤에다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분배법칙은 안 합니다. 안 따집니다. 분배법칙을 하려면 연산기호가 달라야 되는데 그럼 대칭차집합하고 또 다른 합집합이나 이런 걸 갖고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칭차집합 안에 또 연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럼 그것과 또 연산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안 해. 알았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특강 1번 봐봐요. 특강 1번 봐봐요. 자, A 대칭차집합 B. 자, A 차집합 B 순수한 A. B 차집합 A 순수한 B. 그걸 합집합하세요. 그럼 그게 바로 대칭차집합이라고. 그게 바로 대칭차집합. 됐나요? 이해하냐? 물론 대칭차집합이 잘 많이 나오긴 하지만 대칭차집합을 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칭차집합을 조금 틀 수도 있어. 바로 뒤에야. 바로 뒤에. 아니야. 어디까지 갔어 너. 어디까지 갔어. 여기 하고 있어 나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책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책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무 잘하니까 약간 틀어서 쓸 수 있어. 틀어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A 차집합 B A 차집합 B
A 여집합 그러니까 A 여집합 A 여집합 차집합 B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바꿀 수도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할까? 이렇게 A 이렇게 그러면 이게 A 교집합 B란 소리야. A 교집합 B 됐나?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뭐 B 차집합 A 여집합 이렇게 하면 너무 똑같은 말인가? 그냥 이렇게 하면 A 교집합 B 일부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강제로.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대칭 차집합만 나오진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주어지면 이 식을 먼저 해석을 해보라고. 그림을 그리던 아니면 풀어 헤치던 됐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칭 차집합이니까 대칭 차집합 문제가 나오면 해석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합집합에서 교집합 없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고. 그래야 편해. 알았어요? 계산이 그래야 편해. 그러면 1번부터 봐봐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구하세요. 그래서요.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 먼저 합니다. 합집합 하니까 전체죠? 그 다음 교집합 하면 공집합이죠? 없애봤자 전체지? 그래서 1번은 맞아 라는 소리야. 됐나요? 자, 2번 먼저 아니 4번 먼저 봅시다. 합집합 하면 A야. 교집합 하면 A야. 차집합 하면 공집합 맞죠? 됐나요? 그래서 1번, 4번 맞아. 됐나요? 그 다음 2번. 합집합 하면 전체야. 교집합 하면 공집합이야. 그러면 없애봤자 전체 맞지? 자, 합집합하면 A가 아니라 전체야, 전체. 전체에서 교집합하면 A야. 차집합하니까 A 여집합이지. 안 썼어? 라는 소리야, 여집합을. 그 다음, 합집합하면 A야. 공통 찾으면 공집합이야. 차집합하면 A 그대로죠. 됐나요? 이해됩니까? 맞고 틀리고를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럼 374 한번 풀어봐요. 두 가지로 풀어보자. 봐봐요. 이거 일단 대칭 차집합인 거 알겠죠? 그지? 대칭 차집합은 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합집합에서 공통 없애자 라는 소리야. 합집합에서 공통 없애자. 그럼 첫 번째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은 순수한 A, 순수한 B.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게 대칭 차집합. 그거하고 A를 대칭 차집합 할 거면 A를 여기다 그려서 합집합 먼저 하는 거야. 합집합. 합집합에서 공통을 없애. 합집합 하면 전체지 지금. 거기서 공통 두 줄 돼 있는 걸 없애봐. 그러면 한 줄만 돼 있는 거 뭐야? B야. 그죠?
그래서 이게 B야.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됐나요? 이해하냐? 두 번째. 자, 대칭차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며. 그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하면 괄호를 없애도 괜찮겠네? 없애도 돼요. 그죠? 괄호를 없애고 나서 대칭차집합은 교환법칙이 더 성립한다며. 그러면 교환법칙 하기 위해서 A를 앞으로 당기자. 당겨요. 이래도 되죠? 그리고 나서 결합법칙 다시 합시다. 그러면 얘 알죠? 뭐 나와요? 합집합 A, 공통 A, 없애면 공집합 나오지. 그지? 그럼 공집합과 대칭차집합 비하세요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합집합 먼저 하면 B 나와, 교집합 하면 공집합 나와, 없애봤자 B지. 이렇게 풀어도 돼. 이해하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벤다그램 그려서 판단. 연산의 성질을 그냥 쭉 써. 그냥 판단. 됐나요?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가 잘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됐어요? 이해하냐? 응? 알겠냐? 원래 이렇게 푸는 게 고등학교스럽게 푸는 거고, 아까 그림 그리는 건 뭐 중학생스럽게, 원래는 중학생 때 집합을 배웠었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배우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알면 돼요. 자, 다음 거 해보자. 다음 거 봐봐요. 자,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하자. 자, 양의 배수야. 이거 양의 배수. 이거 양의 배수, 양의 배수, 양의 배수. 이거 합집합, 이거 교집합. 합집합하고 교집합 기억나요? 합집합일 때 얘를 한 번에 쓰려면 두 개의 첨자가 무슨 관계가 돼? 배수 관계가 돼. 기억나? 그럴 때는 첨자를 한 번에 쓴다. 그죠? 배수 관계가 아니면 포함 관계로 써야 돼. 그럼 포함 관계하고 이거의 교집합을 구하기가 곤란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일단은 연산기호가 다르잖아. 분배합니다. 그냥. 분배합니다. 돼요? 그럼 분배해. 얘 분배하면 A2 교집합, A4 그다음 합집합 다시 분배해요. 그럼 A3 교집합, A4 분배를 한 거야. 그냥. 됐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2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4의 배수인 거 다 찾아봐. 그럼 얼마의 배수가 돼? 최소 공배수 4잖아. 그래서 이게 A4가 돼요. 됐나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다 찾아봐. 뭐가 돼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최소 공배수 얼마? 12의 배수. 됐나요? 이해합니까? 그거 합집합 하세요잖아. 그지? 그럼 배수관계가 맞죠? 이거 배수관계. 그러면 얘는 한 번에 쓸 수 있어. 한 번에. 배수관계는 한 번에 쓸 수 있어. 그럼 얼마의 배수라고 한 번에 쓰면 돼요? 4의 배수 다 모으고 12의 배수 다 모으면 얼마의 배수가 돼? 그냥 4의 배수가 돼. 그죠? 됐나요?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A의 K다. K의 얼마든 가장 작은 수를 쓰세요. 뭐 이렇게 하면 4. 뭐 이렇게. 됐나요? 이해합니까? 그 다음 옆에 봐봐.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자, 옆에 거는 서로 합집합을 하는데 배수관계야. 배수관계. 배수관계면 그냥 한 방에 쓸 수 있다고. 그죠? 배수관계면 한 방에 쓸 수 있어. 6의 배수 다 모아요. 12의 배수 다 모아요. 그러면 그냥 6의 배수 안에 다 들어온다고. 그죠? 그래서 앞에 거 쓰면 A6 교집합 9의 배수 다 모아요. 18의 배수 다 모아요. 그러면 A9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6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거 다 모아봐. 그럼 최소 공배수 얼만데?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 얼마 나와요? 18? 그럼 A18 이렇게. 됐나? 밑에 거 해봐요.
됐나요? 응? 아끼면 물어봐요. 응? 아까 설명했지만 그거 배수집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배수, 약수, 서로소 다 나와요. 얼마든지 문제 만드는 거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됐나요? 네? 안 돼? 뭐 이상해? 뭐 어떤 게 이상해? 어떤 게? 몇 번이? 팔이랑 12? 몇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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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최소공배수 찾으라고. 이거 배수집합이야, 배수집합. 그럼 최소공배수 얼마? 6하고 8의 최소공배수. 6하고 8의 최소공배수 23가? 됐나요? 그럼 합집합 A2. 그럼 배수관계 맞잖아, 배수관계. 배수관계면 작은 것 쪽으로 들어간다고, 작은 것 쪽으로. 작은 거 배수 안에 큰 거 배수가 다 들어가요. 여기 10이에요. 끝. 돼요? 뭐가 안 돼? 이상해? 어? 분배하지 말고 왜 분배를 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풀 수 있으면 이 상태에서 푸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안 됐을 때 분배를 하는 거야. 그냥 분배하면 이게 포함관계가 이게 지금 배수관계는 포함관계가 맞는데 이게 배수관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포함관계로 나오거든. 포함관계로 나오면 그걸 연산하기가 곤란해져. 그러니까 숫자 하나, 문자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포함관계로 표현돼 버리면 연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 넘어가면 됩니까? 자, 어떤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그죠? 그지? 어떤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원소의 개수를 쓰세요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집합 쓰고 소괄호 하고 그 앞에다 n자 썼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써. 이 소리야. 그냥. 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쓰세요. 이 표현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집합이 합집합이 돼. 만약에 합집합.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셀 거냐?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벤다이그램 그려보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A 집합을 다 세. 그게 NA겠죠. 그 다음 B 집합을 또 다 세. 그러면 그게 NB겠지. 그런데 우리가 합집합은 겹치면 한 번만 쓰라며. 그죠? 한 번만. 그럼 가운데가 겹쳐서 한 번만 써야 되는데 두 번 썼으니까 한 번은 빼야지. 이해돼요? 그래서 한 번은 빼는 거야. 그래서 하나짜리는 더하고 두 개씩은 빼. 됐나요? 이거를 우리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불러요. 포함과 배제의 원리. 포제의 원리라고 불러요. 외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야, 이게. 됐나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됐나요? 됐나요? 응? 이해합니까?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이 없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A와 B가 무슨 소? 서로소. 그죠?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는 그냥 덧셈하면 끝이에요. 그냥 둘이 덧셈하면 끝이다. 됐나요? 이해하냐? 뭐 별거 없죠, 그죠? 돼? 자, 식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식으로 안 풀고 그림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A, B 이렇게 놓고. 그러면 내가 각각의 영역별로 여기를 순수한 A, 여기를 순수한 B, 요 가운데를 C 이렇게 놔보자. 그럼 합집합이라는 거는 N, A 합집합 B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 그냥 합하는 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 수도 있어.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간단한 문제일수록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게 편해요. 복잡해질수록 그림 그리는 게 더 편해요. 됐나요? 복잡해질수록.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다 아셔야 돼. 됐나요? 물론 자 합집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아 이거 등식이니까 이항해도 괜찮아. 그죠? 등식이니까. 돼요? 이거 왼쪽으로 이항하자. 그럼 교집합은 원소의 개수 어떻게 센다고요? 합집합 이항하자. 그럼 하나짜리 더한 거에서 NA 더하기 NB 여기서 합집합을 없애면 돼. 합집합. A 합집합 B. 그러면 교집합이 튀어나와요. 됐나요? 이해하냐? 이거 이항한 거예요. 이렇게 이항. 됐나요? 교집합 찾으세요도 나오거든? 그러면 하나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에서 빼. 라는 소리야. 됩니까? 됐나요? 공식화해서 외워요. 공식화해서. 물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세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차집합의 정의라는 게 A에서 우리가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고 절대 차집합이. 그죠? A에서 B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뭘 없애는 거다? 교집합을 없애는 거다. 기억나요? 이해돼? A에서 공통을 없애서 순수한 A만 찾는 거. 그게 차집합의 의미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던가 또는 A하고 B의 합집합 전체에서 그냥 B를 없애버려. 그러면 순수한 A가 나와. 그죠? 이렇게 풀던가. 됐나요? 이해하냐? 마찬가지로 자 A가 아닌 거 찾으세요. 그러면 A가 아닌 거 나오면 항상 전체에서 생각하라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를 없애면 A가 아닌 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물론 이거 바뀌어도 돼. 그래서 A라는 원소의 개수와 A가 아닌 거의 원소의 개수를 합하면 전체가 나오겠죠. 당연히. 됐나요? 이해하냐? 자, 두 개짜리 포즈의 원리 알겠죠? 집합이 두 개짜리. 됐나요? 이해하냐? 자, 376번을 먼저 풀어보자. 376번. (376번) 다 풀었나요? 식에다 넣으면 돼요. 그냥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씩 한 거 더하기 빼기 하나씩 한 거 먼저 더하고 빼기 교집합 그 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1, 2, 3번이 그냥 다 쭈르륵 나옵니다. 다 하신 분은 378하고 379를 할 거야. 먼저 378하고 379 이미 한 거야. 두 개짜리에서 차집합 어떻게 구하고 여집합 어떻게 구하고 봤습니다. 아까. 벤다이그램 그려서 풀어도 괜찮고 식으로 그냥 풀어도 괜찮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77번을 풀지 말고요. 78번, 79번을 풀으라고. 78번, 79번. 자, 377번을 봅시다. 봐요. 집합이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집합이 세 개일 때, 내가 집합이 세 개일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셀까를 고민을 해봐요. 그럼 일단 아까 앞에 하고 똑같이 A 먼저 더할 거야. A 먼저 더할 거야. NA 더해요. B 더할 거야. NB 더해요. C 더할 거야. C 더할 거야. C 더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요. 그죠? 원래 합집합은 겹치면 한 번만 써야 되는데 겹치는 게 너무 많이 생겨. 여기 보시면 여기 겹쳐요. 그죠? 여기 겹쳐요. 여기 겹치지.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 없앨 거야. 이거 겹치는 거 하나 없앨 거야. A와 B의 공통을 없애자. 자, 마찬가지 B하고 C의 공통도 없애자. 겹치니까. 마찬가지 C하고 A의 공통도 없애자. 겹치니까.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두 줄인데 하나 없앴어요. 그럼 한 줄로 됐어. 여기 두 줄인데 하나 없앴어. 한 줄로 됐어. 여기도 두 줄인데 한 줄 없앴으니까 하나 됐어. 그 다음 가운데 보면 원래 세 줄이거든. 세 줄. 세 줄인데 이렇게 없앨 때 한 번 없애고 이렇게 없앨 때 또 한 번 없애고 이렇게 없앨 때 한 번 더 없앴으니까 세 번 다 없어졌지. 그럼 여기가 아예 비었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은 더 해요. 교집합, 비교집합에. 그럼 잘 봐봐요. 한 개씩은 더하고 두 개씩은 빼고 세 개씩은 더하고 이를 반복한다는 소리야. 이해됩니까?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포함하고 배제하고 포함하고 배제하고를 반복합니다 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포제의 원리라고 불러요. 이해하냐? 되냐? 이해해? 이 원리는 실제 경우의 수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합니다. 포제의 원리. 복잡한 거 경우의 수를 풀거나 할 때 포함하고 배제하고 포함하고 배제하고를 반복해갖고 풀어내는 그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물론 식을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식을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간단한 식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 간단한 식은 이렇게. 됐냐? 간단한 식은 이렇게 푸는데 간단하지 않고 복잡해지면 어떡합니까? 복잡해지면 그림 그리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요. 그래서 순수한 A만 찾아, 순수한 B만 찾아, 순수한 C만 찾아. 그 다음 A하고 B의 공통되는 요거 D, E, F,
C 이렇게 놓고 내가 전체 다 더하세요. 그러면 이걸 싹 더하는 거야. 이해돼요? A만 구하세요. 그럼 요만큼만 더해서 A. B만 더하세요. 그럼 요만큼만 더해서 B. C만 구하세요. 그럼 요만큼만 다 더해갖고 C. 그럼 A하고 B를 다 더하세요. 그러면 요만큼 전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드는 거야. 식을. 이해돼요? A와 B의 공통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만. 그리고 방정식을 풀면 돼 이제. 식을 만들어서. 되나요? 복잡해지면. 그래서 요 방법도 자주 씁니다. 이렇게 그냥 놓고. 그래서 실제 숫자를 쓸 때는 순수한 A를 먼저 쓰거나 아니면 겹치는 데를 먼저 쓰거나 이런 데를 먼저 쓰거나 그게 편해요. A 전체를 쓸 수는 없으니까. 됐나요? 이해하냐? 우리가 2개짜리 할 때도 2개짜리 이렇게 할 때도 내가 겹치는 이런 데를 먼저 쓰거나 아예 없는데 아니면 순수한 A만 먼저 쓰거나 이러면 편하잖아. 그것처럼 3개짜리도 순수한 A만 먼저 쓰던가 아니면 A와 B에 겹치는 이 부분만 쓰던가 아니면 3개가 다 겹치는 이 부분만 쓰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써가다 보면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알지?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복잡해지면 이걸 쓸 거고 단순한 문제는 대부분 다 여기에서 해결할 거야. 됐나요? 이해하냐? 그래서 요 공식 외워야 돼. 외워서 풉니다. 외워서 풀어요. 식 보면서 풀지 말고 외워서 풀어요. 풀어봐요. 외워서 풀어요. 외워서 그냥. 하나씩 더하고 둘씩 빼고 3개 더하고 그게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다. 뒷장 넘어가 봅시다. 뒷장 넘어가 봅시다. 자,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N, B 차집합 A. N, B 차집합 A. 자, B 차집합 A를 구하세요. 그러면 푸는 방법이 2가지야. 우선 첫 번째, N, B에서 교집합을 없애도 돼요.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그죠? 그지? 순수한 B만 구하라는 소리니까 B에서 공통을 없애서 순수한 B를 만들어. 이렇게 해도 괜찮고, 또는 합집합에서 뭘 없애도 돼요? A를 없애도 되죠? 그러면 순수한 B만 남을 거야. 그죠? 됐나요? 자, 합집합에서 A만 없애도 돼. 합집합이 나오거든? 라는 소리야. 합집합이 나오거든? 자,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게 N에 드모르간 쓰는 거야. 드모르간. A 합집합 B가 아닌 거. 그죠? 합집합 B가 아닌 게 15다 이 소리죠? 됐나요? 이거 드모르간 쓴 거야. 드모르간. 여집합으로 묶었어요. 그럼 여집합 묶어지고 뒤집어지고. 그죠? 됐나요? 합집합이 아닌 게 15개야 라는 소리야. 그럼 합집합은 몇 개일까? 몇 개일까? 합집합. 전체가 60개야. 그럼 합집합은 몇 개 나와요? 60에서 빼야죠. 얼마? 45. 그럼 딱 맞나? 되나? 이해하냐? 그러면 잘 봐봐. 내가 합집합 이게 45야. 거기서 A 37이라고 써있네? 끝났네. 몇 개? 8개. 그죠? 이렇게 세도 돼. 됐어요? 물론 B에서 교집합을 없애도 돼요. B에서 교집합. 그럼 B는 40. 교집합 찾아야 되거든. 그죠? 교집합. 그럼 교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하나짜리 더한 거 기억나요? 하나짜리 더한 거. 37 더하기. 빼기. 합집합 찾아야 되거든. 그럼 합집합은 45. 여기가 45. 요렇게 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 40 사라져요. 그죠?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7 플러스 45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답은 8. 됐나요? 이해하냐? 그러니까 식으로 푼다는 게 이렇게 푸는 거야. 식으로 푼다는 게. 됩니까? 자, 식으로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거고, 자, 이거 그림 그려보자. 그림. 자,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60명인데 60개인데 합집합이 아닌 게 15개야. 그럼 여기가 15개죠. 여기를 보고 합집합이 아닌 게 15개네. 15개. 자, 여기가 15개면 여기가 45개라는 걸 알거든. 45개라는 거. 그러면 나는 공통을 찾을 수 있어. 공통. 그죠? 공통 어떻게 찾아요? 둘이 더해서 45빼. 그죠? 둘이 더해서 77에서 45빼. 그럼 얼마 나와요? 맞나? 맞죠? 맞죠? 둘이 더해서 45 빼요. 그럼 얼마 나와요? 32 나오나? 됐나? 그러면 여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여기를 채울 거야. 5명이네? 됐나? 자, 그 다음 여기 채울 거야. 40명 나와야 돼. 40명. 8명이네? 그죠? 끝. 이렇게 채워놓고 B 차집합이 순수한 B. 끝. 두 가지 방법. 알았어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했으면 좋겠어. 둘 다. 둘 다 가능하면 좋아. 해봐요. 식으로도 접근해보고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앞으로 가면 부담스럽냐? 그래서 그래요? 여기 있으면 가릴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설명할 때 자꾸 칠판을 가리잖아.
잘 안 되면 물어봐. 잘 안 돼. 몇 번. 봐봐.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A 10, 9, 6 하나짜리 더하고 둘씩 빼야 되는데 공통이 없어요. 공통이 지금. 그러면 지금 합집합이 나와 있잖아. 그죠? 합집합이. 그러면 N,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야 돼. 교집합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씩 더해서 합집합 뺀다. 기억나? 이거 둘이 바꾼 거니까. 둘이 바꾼 거니까 합집합 뺀다. 그러면 교집합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게 4구나. 마찬가지 여기 교집합 구할 수 있다고. B 교집합 C. 그러면 하나씩 더한 거 B하고 C. 여기서 합집합 뺀다. 합집합 11. 그럼 얘가 15니까 이것도 4네. 되나요? 그럼 끝났죠? 그 다음 세 개의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서로 소니까. A, C가 서로 소면 세 개 전체가 공통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 더할 게 없어요. 끝. 됐나요? 자, 밑에 봐봐요. 옆에. 자, 전체 집합의 학생 수가 60명이야. 자, 영어를 풀어서 맞춘 사람이 35명. 수학을 풀어서 맞춘 사람이 28명. 모두 틀린 사람. 영어도 틀리고, 그리고 수학도 틀리고, 이런 사람이 5명. 이란 소리는 이거 드모르간 하고 싶죠? 드모르간? 그럼 합집합이 아닌 게 5명이라는 소리죠? 돼요? 그래서 영어와 합집합, 수학의 원소의 개수가 자, 드모르간 쓰면 합집합 전체가 아닌 게 5명이니까 5명 뺀 55. 끝났죠? 됐나요? 그럼 첫 번째, 자, 적어도 하나 맞춘 사람, 이게 55죠? 적어도 하나 맞춘 사람? 됐나요? 자, 수학과 영어를 둘 다 맞춘 사람 찾으세요. 그러면 둘 다 맞춘 사람은 교집합 구하라는 소리예요. 교집합. 그럼 교집합은 둘이 더해서 요거 빼면 되죠? 됐나요? 그럼 35 더하기 28 빼기 55.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이거든? 그럼 계산하면 5 플러스 8.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둘 다 맞춘 사람 8명. 영어만 맞춘 사람 찾으세요. 영어만 맞춘 사람. 영어를 맞춘 사람이 35인데 둘 다 맞춘 게 8명이니까 빼면 답. 됐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찾으면 돼요. 밑에 거 풀어봐요.
아마 오늘까지 배운 게 중간고사 범위일 겁니다. 집합까지.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 연습 문제 뒷부분 좀 어려워요. 질문은 해요. 알죠? 잘 안 되면. 자, 마지막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잘 봐요. 우리가 교집합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두 개의 공통되는 부분, 이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교집합이 가장 크다는 소리는 어떨 때 교집합이 제일 크죠? 얘를 옆으로 조금 더 붙여야죠. 그죠? 붙이면 붙일수록 이 공통되는 부분이 커지잖아. 언제까지 붙일 때 제일 커져요? 집합 하나가 다른 집합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죠. 그죠? 그때가 제일 크죠? 되냐?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교집합이라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집합 두 개 중에 교집합은 작은 게 교집합이 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내가 제일 커지면 내가 작은 거 찾는다고. 미니멈이야. 미니멈. 누구요? 둘 중에 A나 B 중에 작은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야.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작은 게 제일 큰 교집합이라고. 됐나요? 이해하냐? 별거 없죠? 되냐? 이해하냐? 그러니까 두 개가 점점 옆으로 붙어야 교집합이 커져. 더 붙다 보면 하나가 하나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렇죠?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게 작은 게 교집합이죠. 작은 게.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 그때가 제일 큰 거야, 교집합이. 됐나요? 작으면 어떡할까? 작으면. 자,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씩 더하고 뺐어요. 그죠? 뺐어요. 그죠? 그지? 뭐를요? 합집합을. 그지? 그러니까 하나씩 더한 거에서 합집합을 없애면 교집합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교집합을 작게 만든다는 소리는 합집합이 점점 커지면 된다는 소리야. 그죠? 합집합이 제일 커지면 얼마? 합집합이 제일 커지면 전체 집합이면 되죠. 그냥. 합집합이 제일 커봤자 전체 집합을 넘을 수는 없죠.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교집합이라는 거는 둘이 더해서 합집합 빼면 교집합하고 같은 거거든? 교집합하고 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합집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집합이 작아지는 거야. 교집합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제일 작게 만들고 싶으면 전체까지 키울 수 있거든. 합집합을. 그래서 전체 빼면 돼. 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니까 교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원래 하나짜리 합한 거에서 합집합을 없애면 돼. 근데 교집합이 작아지고 싶어. 제일 작아지고 싶어. 그러면 합집합을 키워. 언제까지? 전체 집합이 될 때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뺐더니 얘가 음수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뺄셈을 했더니 음수 나왔어. 그러면 이 왼쪽의 답을 0이라고 봅니다.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 됐나요? 공통이 하나도 없을 수는 있고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음수 나오면 0이라고 치는 거야. 알았지? 음수 아니면 그 숫자 그냥 쓰면 되고. 됐니? 이해하냐 여기까지? 됐나요? 자, 확장합시다. 그럼 얘는 뭘까?
이제 3개짜리 점점 집어넣어. 그러면 공통이 언제 제일 많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3개짜리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이게 제일 큰 때죠? 그죠? 됐나? 이해하냐? 그러면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거죠? 미니멈 하는 거야, 미니멈. 아, A나 B나 C 중에 제일 큰 거, 작은 거. C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하나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됐나요? 그런 거가 제일 큰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그죠? 그럼 여기도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게 NA, NB, NC.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그럼 교집합이라는 게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봐봐. 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한 바닥을 U라고 해보자. 됐나요? U라고 해보자. 그럼 NA라는 거의 개수를 내가 개수로 세면 이게 NA. NB의 개수를 세면 만약에 이게 NB. NC의 개수를 세면 이게 NC.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3개짜리에 공통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 우리는. 그죠? 3개짜리 공통을 만들고 싶어. 그럼 3개짜리 공통을 만들고 싶으면 잘 봐봐요. 내가 빈 공간 여기를 채울 거야. 이 빈 공간 여기를. 그러면 이걸 잘라서 이만큼 잘라서 이 빈 공간을 채웠어. 그럼 U가 하나 채워지죠. 되나요? 아, C를 갖다가 자를 걸. C 갖다 자르자. C를 갖다 자르자. U를 하나 채웠어. 그 다음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 빈 공간. 요 빈 공간도 얘 갖다가 채울 거야. 얘 갖다가 채울 거야. 되냐? 그리고 남는 게 존재하면, 그리고 남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조금이라도 남는 게 3개짜리 공통이 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냐? 응? 그러니까 내가 3개짜리의 공통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은 제일 작게 만드는 거잖아. 제일 작게. 그럼 될 수 있으면 안 겹쳐지게 만들어야 될 거냐. 안 겹쳐지게. 그럼 안 겹쳐지게 만들면 일단 전체 집합을 채워넣자고 다른 걸 갖다가 끌어갖고 안 겹쳐지는 모양으로 해서 전체 집합을 하나씩 채우자고. 하나씩 채우다가 보면 안 채워진 남는 짜투리가 있거든. 그 짜투리가 3개짜리의 공통이 될 수 있다고. 만약 이게 안 남으면 3개짜리 공통이 없는 거야. 됐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빼야 될 이게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인데 그 전체 집합이 몇 번 빼면 된다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2번 빼면 된다고. 이해합니까? 물론 증명을 원래대로 아까처럼 합집합 빼는 걸로 해갖고 내가 A하고 B의 합집합을 하나의 다른 집합 뭐 D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다시 증명을 한 번 하고 다시 그걸 한 번 더 증명해서 2번 하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도 되거든. 그럼 그게 더 오히려 계산이 귀찮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자고. 될 수 있으면 겹쳐지는 게 없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하고 안 겹쳐지게끔 되는 거를 여기다 갖다 채워서 전체 하나 채우고 마찬가지 얘하고 안 겹쳐지는 부분을 여기다 갖다 채워서 전체를 하나 채우면 그 다음 채울 수 없는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라는 게 공통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알지? 시험에 나와서 내가 하는 거야. 시험에 나와서. 확장할 수 있겠죠. 여기 뭔지 알겠죠. 그지? 뭔지 알겠죠. 제일 작은 거 그냥. 그죠? 그럼 여기는 뭘까? 이제 4개니까. 다 더해서 전체를 몇 번 빼? 3번 빼. 그죠? 흥덕고에서 한 번 나왔어요. 4개짜리. 애들이 벙쪘어요. 뭐 4개짜리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왔어요. 낼 수 있어요 그냥. 어차피. 그럼 거기 봐봐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개수가 30,
그 다음 NA는 22, NB는 17. 교집합의 최대 채수 구하세요. 그랬어요. 교집합의 최대 채수. 교집합의 가장 클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가 하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작은 거 찾으라고. 작은 거 얼마? 17 됐나요? 이해돼? 작은 거. 하나가 하나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게 교집합이 된다고. 교집합 됐나요? 그 다음 제일 작은 쪽을 찾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교집합이라는 게 둘이 더해서 합집합을 빼는 거거든. 합집합을. 근데 합집합을 키우면 키울수록 작아진다고. 합집합이 제일 커지려면 전체면 된다고. 전체면. 그러면 1이 더하니까 얼마? 39. 30 빼니까 9개가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은 9, 최대값은 17. 됐나요? 이해하냐? 그래서 둘이 더하세요. 밑에 거 해봐요.